또 공부할 때 그런 거 배웠을 겁니다. 인행사에 보게 되면 그 로저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로저스라는 사람에서 그 사람이 질적 연구자고 현상학자입니다. 그리고 메슬로우도 마찬가지로 인간을 긍정적으로, 무조건적 긍정적으로 자유로운 존재, 부정하지 않는, 인간은 부정한 존재가 아니고 긍정적 존재,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을 항상 부각시키고 있거든요. 후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유하는 나는 나를 기억 속에서만 찾을 경우 새로운 나는 볼 수가 없다. 삶의 지평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지평이 어때요? 지평이라는 말은 다른 말 시야라고 합니다. 수평선 너머에 뭔가 있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수평선의 쪽에 하면 지구는 네모나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럼 저희가 절벽일 거야. 근데 나중에는 이것이 둥글다는 것을 이제 많은 탐험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너머에 뭔가 있다는 것이죠. 후술학자는 그러면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고 자유로운 존재를 보는데 요겁니다. 나를 기억 속에서만, 내 기억 속에 아까 내 구조에만 갇히게 돼버리면 새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질병 넓어요. 학생들한테 안내는 지역사회복지를 가르치면서 물어봤어요. 네 삶의 지평이 뭐야? 그 지평의 개념을 잘 모르니까 그러면 니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와? 학교 와요. 그럼 학교는 어디가? 집으로 바로 갈 때도 있고 또 학교에 와가 또 어디로 가? 친구 만나러 카페 갔다가 또 어디로 가? 집에 가. 또 그 다음날 놀러 그러면 집에서 학교에 왔다 카페 갔다가 여친이나 남친이 있으면 저녁 먹고 영화 보러 가. 그럼 학생들의 지평은 어느 정도 그 안에서 끝나버립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집에서 학교에 왔다가 봉사활동 가는, 그리고 또 집으로 가는 지평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시잖아요. 지평 어떻죠? 집, 직장, 집, 직장, 가끔씩 이제 수다 들으러 카페 갔다가 집. 달라진 게 뭐 있죠? 학교 생활하고 지금하고 하는 것들. 그래서 삶의 지평이 필요하다는, 지평이라는 개념이 이렇습니다. 가능성, 잠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구조 속에만 들어가면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어요. 맨날 돌아가는 이야기, 그 이야기만 하니까. 오늘도 그 이야기 하다가 잠을 자요. 또 그 다음 날에서 또 직장 가야 돼요. 또 그 이야기만 합니다. 그 또 다른 게 있어야 돼요. 내가 11월 3일 날 창원에서 강의를 하고 나중에 어떤 사람이 전화를 연락이 왔어요. 그 사람은 이제 대학원생인데 자기가 대학원 생활을 하고 저녁에 낮에 일도 해요. 그러니까 낮에 일하고 일주일에 2번 대학원 가고 돌아오고 그 강의를 통해서 자기 바뀐 게 뭐냐, 요즘은 운동을 해요. 새로 한번 더 해보자. 그렇게 별거 없습니다. 집중이라는 것은 그 내 삶 구조에 또 하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기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뭔가, 운동도 좋고 취미생활도 좋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그런 연구소처럼 그냥 마음대로 찾아가가 돈도 들지 않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보는 거. 이것이 또 하나의 지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보통 이 후술이라는 학자는 가능성이고 그것을 잠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를 찾아가는 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또 하나 전환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본 사람은 니체인데, 우리 신은 죽었다라는 정도는 알죠? 정말 신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가? 니체 그리 이야기했을까요? 이 사람 대단히 명석한 사람입니다. 25살 때 교수가 됩니다. 지금 25살 할 때 교수 된다면 와 대단히 인재고 대단히 똑똑하고 영재라고 이렇게 뭐 영재를 하더라도 25살이 교수 되기 쉽지 않습니다. 유명한 대학 했었죠. 이런 사람, 이 니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세 가지 진보다, 이걸 많이 인용을 합니다. 철학자들. 최근에도 옛날에 그렇고 제가 2015년에 보수교육할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학생들에게 진주시에 있는 그 종사자들 대상으로 할 때 보수 이야기했고 최근에도 뭐 TV에 보니까 요 이야기를 인용을 많이 해요. 니체에 대해서. 물론 단순하게 니체가 뭐 신을 죽었다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요. 자,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에 요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진보가 된 세 가지를 진보한다 해서 사유하는 인간이 세 가지 형태로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낙타입니다. 낙타는 뭐냐면 이렇게 있죠. 과거에 집착하는 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맘마보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맘막을 자기 자신의 의사결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로지 부모나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받아들여 살아가는 존재. 이것을 주로 낙타라고 비유했어요.
어떤 규칙이나 규범에만 사로잡혀 있는 존재, 억눌리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 내 생각은 존재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인간은 이 니체 입장에서는 인간이 이렇게 처음 출발이 여기서부터 한다는 거예요. 이런 진보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낙타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억눌려서 자신의 행복을 찾지 않는 존재. 그것을 과거에 집착하는 낙타라고 비유하고, 두 번째는 이제 사자입니다. 이 사자라는 게 자신만을 생각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어요. 오롯하게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내 인생에 뭘까라고 고민만 쭉 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사자라는 개념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과 관계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고민을 쭉 해 나가는 사람. 주로 이제 우리가 예술가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가수가 가수로서 존재해버리면 안 돼요. 가수 이전에는 연습생이 요청 많잖아요. 연습생이 있으면 낙타, 그 다음 가수가 되게 되면 사자, 그러면 어린아이라는 개념이 뭐냐? 바로 예술가라는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가수는 가수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술가가 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어린아이라고 표현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존재, 이것을 보통 이 어린아이, 초인이라고도 표현해요. 어린아이 같은 나. 그래서 이 노래를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 노래했잖아요. 여러분의 노래를 통해서 뭔가 던져줘요. 그래서 70대 어르신이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여러분을 열창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된 것이죠. 단순한 가수로 존재하지 않고 예술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그 양반은 자기 오빠가 윤한기잖아요. 목사입니다. 그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복음 가요화 시켜버렸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이라는 이 제목으로 이 노래를 가지고 전 세계 다니면서 바로 기쁜 소식을 전해요. 왜 기쁜 소식을 해줄까? 이 이면에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윤복희는 4번의 자살 시도를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 자살 시도 끝에 자기 오빠와 상담 끝에 이 노래를 윤한기가 만들어내며 줍니다.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의 자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 가요가 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술가라는 것은 저 어린아이 같은 경우 이렇게 진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의 나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게 초인이라고 보통 합니다. 니체는 그런 측면에서 내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은 신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고, 신이 내한테 해준 게 뭐냐?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나를 찾아가는 존재지 신이 나를 찾아가는 존재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신 자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신은 나에게 어떤 존재냐 물어보는 겁니다. 무엇을 던져줬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세 가지의 진보 의식이 존재한다. 그래서 니체는 이 세 가지 진보 의식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기존의 가치를 망가해라는 소리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낙타라는 것, 사자라는 가치를 없애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나이가 30대 있어요? 40대? 50대? 가죠? 이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때요? 늙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익어간다고 생각합니까? 그거죠. 그리고 원장님, 익어간다고 생각하세요? 늙어간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썩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익었다고 소리 안 합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떨어졌다면 익었네? 이게 요즘 이 단감철이니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마치 익은 것처럼 딱 먹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건 우리는 익었다라고 하지 않고 썩었답니다. 익은 거는 왜 있어요? 줄기와 같이 있을 때가 익은 겁니다. 줄기에서 떨어질 때는 벌써 그거는 썩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제가 예술가까지 가야 된다는 어떤 위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술가까지 가야 된다. 피아니스트로 존재하냐는 거 예술가까지 가야 된다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익어가는 삶이지 늙어가는 삶이 아니에요. 이 소크라테스에 잘 아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잘 아시죠? 아테네 광장에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모여 광장에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악법도 법이다 그거는 해석을 할 거면 한두 것도 없고요. 그런 거는 없는 말이고 너 자신을 알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이여 너 자신을 알라. 도대체 뭐 뜻일까? 나를 찾아가는 시간. 시간을 아끼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두고 추구하는 것은 너 자신을 아는 것이다.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성을 가질 때, 보통 우리는 이성을 가진다는 건 7세 이후입니다. 이성을 가질 때부터 우리가 관 뚜껑이 덮일 때까지 결국은 여러 가지 사회생활도 하지만 결국은 여러 사람과의 관계, 여러 직장생활도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도 맺지만 결국은 내 자신이 있는가? 예전에 제가 가톨릭 신자니까 예전에 수녀님 한 분 있었어요. 이태리 수녀님입니다. 아주 유명했던 수녀님이에요. 뭐 거기 깔멜 수도원이니까 깔멜 수도원은 봉쇄 수도원이에요. 현장에 나와서 뭐 성당에 나와서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냥 이 봉쇄 수도원 안에서 열심히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파수꾼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잠도 다르게 자요. 다른 사람이 깨어 있을 때는 자고 다른 사람들 세상에 다 10시나 12시 이후에 다 주무셔서 그 애들은 새벽에 깨어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태리 기자들이 막 이렇게 찾아오면 그럼 이분들이 그래요. 어떤 그 중에서 봉쇄 수도원 열심히 했다가 한 분이 나간 수녀님이 계세요.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너무 어렵다. 저는 인간이 살 때가 못 돼요. 신앙을 버티기도 힘들어. 그러면 완전 처음으로 몇백 년 만에 그 수도원에 대해서 다 까발린 겁니다. 어떤 수녀님이. 나가면서 그만두고 나가면서 막 기자들이 막 그걸 기사시키거든요. 근데 이걸 참 가만히 너 원장 수녀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나도 내 신앙을 모른다. 그 20년, 30년, 40년 수녀님도 그러고 난 내 신앙을 모른다 했습니다. 신자가 신앙을 모른다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를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뭘 이야기했냐? 관 뚜껑이 덮여야만이 결국 그게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어떻게 죽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뭐 평생 몇십 년 동안 봉쇄수도원 생활하다가 어느 날 나가서 막 까발린 거지. 이런 생활이다 하니까 그 생각이 뭐냐? 저 사람 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 신앙이.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신부님이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스님이라든지 수녀님들 보게 되고 오래되게 저분들은 기도하고 처자식도 없고 뭐 이러죠. 근데 그네들도 다 나름대로 고민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수히 자기를 찾아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혹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수도자, 수녀들 또는 뭐 스님이나 결혼하지 않는 스님, 또 신부님이나 유혹 주게 많죠. 그래서 보통 그런 분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들 다 천국에 보내고 제일 마지막에 가는 분들이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잘나서 강의를 하고 강론을 하고 막 좋은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을 가게 만들고 가요. 그래 결국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초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늘 하다 보면 이거 해야지. 지나면 또 잊어버립니다. 또 다시 초심을 찾아봐야지.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실천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책을 쓴 적이 없어요. 오로지 광장에서 실천하라고 그 젊은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을 아는 거.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해요. 덕스러운 거, 선한 거, 참된 거. 그것이 뭔가. 그래서 우리는 이 교육적인 그 부분에서는 이 소크라테스 문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영원한 질문을 던져요. 영원한 질문에 계속 답만합니다. 영원한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질문을 던져요. 선한 게 뭐야? 덕스러운 게 뭐야? 참된 게 뭐야? 결국 뭐냐면 네 자신을 아는 것이다. 결국 덕스러운 것도 네 자신을 아는 것이 덕스러운 거고 참된 것도 마찬가지. 그것은 어디냐면 네 현장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너 자신을 알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실제로. 물론 뭐 그 이해는 왔겠지만 그래서 뭔가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 이것이 자신을 잃지 않고 자신을 알아가는 겁니다. 가끔씩 그렇잖아요. 저는 처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을 키우고 보는 대단하다고 보는 것이죠. 교육시킬 때. 그래서 교육자는 학교에서는 이렇게 이론화 교육하지만 집에 실제로 현장에 돌아와서 집에 돌아왔을 때는 자기 자식에게 이론적으로 못 가르칩니다. 그렇잖아요. 야단도 치기도 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거 예를 들어 스킨너처럼 행동주의 모델이 있긴 있는데 자기는 가르치는데 집에 오면 그걸 적용을 못 하는 것이지. 왜냐 직접적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는 이런 식의 너 자신을 통해서 자기를 살아가는 것, 실천해 나가는 존재,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강의하는 사람들이 나는 뭐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 안 써요. 뭐 다른 걸 많이 비유시키가 많이 합니다. 재미없게.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 프랑스의 합리주의 철학자입니다. 프랑스 합리주의라는 말은 이성적인 겁니다. 이성적. 그래 그 이전까지는요, 중세적의 철학자들은 주로 신을 통해서 신이 전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성을 쓰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옛날에는 그 마녀 사냥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신의 이야기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면 그거는 마녀 사냥이 되어버립니다. 불에 타기도 했습니다. 불에 타 죽기도 했던 게 중세거든요. 그때 이제 근대로 돌아오면서 인간의 이성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는 보통 있냐면 포스트 포디즘이라고 보통 들었을 겁니다. 정형화되어 있는 사고, 정형화되어 있는 그림, 정형화되어 있는 언어를 이제 근대에 오면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시대. 그래서 이 데카르트는 합리주의 철학자, 인간의 이성의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합리주의를 다른 말 이성주의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제1원리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추구하는 것, 나의 중심입니다. 근데 이 고로라는 것을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 그럼으로도 되는데요. 이렇게 보게 되면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뭐냐, 3단 논법이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3단 논법을 볼 때 그럼으로부터 고로가 되는 그럼으로 해석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걸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사람들 이게 합리주의 철학자인데, 그리고 이 사람의 철학의 원래는 깊이는 직관적으로 자신을 보는 건데 왜 저기 그럼으로 썼지? 근데 제가 해석을 해줘요. 이거는 표현은 이 3단 논법으로 논리적으로 했지만 아니라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그럼으로라는 것보다 고로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인간을 인간인 그대로 보는 거. 합리주의 철학자지만 인간을 직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질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자기 자신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의 관계 속에서 벗어버리고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가 아니고 직관적인 나를 보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영향 미칠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를 보는 겁니다. 이것을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는 직면학이라고 보통 들었죠. 기법에서 보게 되면 실천은 기법에 직면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직면합니다. 그것을 가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 자신. 이것을 주로 이제 데카르트가 주로 그래서 이게 이제 해석의 있습니다. 자기가 본다는 것은 고러한 생각일 뿐 우리는 결코 혼자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다. 나를 안다는 것은 타인의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직관적으로 보는 건 뭐냐? 나에서 또 다른 나를 존재하고 우리가 보통 철학에서 인식론을 공부할 때는 왜 탁자가 왜 존재하지? 물음 던져요. 가끔씩 어떤 옛날에 30년 전에 내가 철학을 공부할 때는 교수가 그렇게 물어봐요. 네 존재하는 것을 증명해봐라. 수업 시간에. 네가 왜 존재하는지 증명해봐라. 내 옆에 친구 있는데요. 나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친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 탁자가 왜 존재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데카르트의 말을 빌리면 나를 안다는 것은 타인의 눈을 통해서 보는 거. 뭐냐면 내가 존재하는 것, 타인의 내 옆에 내 친구가 존재하는 거. 이 친구를 통해서 내가 존재하는 걸 느낀다라고 이야기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이 새로운 또 인식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합리, 인간의 이성적인 측면에서 네가 네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네가 네를 직접적으로 보되 타인이 통해서 너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것들이 바로 데카르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자신을 찾아가는 것은 남의 눈을 통해서 비추어지는 것이죠. 원래는 우리는 이 판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까 수녀님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은 관뚜껑이 득까지는 판단되는 존재가 아니고 관점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의 관점을 이야기할 뿐이다. 판단은 우리가 내릴 수 없다라고 하죠. 종교적으로 봤을 때 판단은 신이 내리는 것이 인간이 내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삶의 가정에서 봤을 때 저 수녀가 신앙적으로 살았구나라고 판단하는 것도 자기 관점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추경님도 옛날 김수환 추경님도 돌아가실 때도 이런 사람은 자기가 줄 거 주면서 돌아가실 거 이렇게 판단도 하지만 본인이 그럴 겁니다. 내 신앙이 끝까지 지켜졌는가라고 볼 겁니다. 다른 것보다는 물론 이제 옛날에 대사회 문제라든지 학생들의 편에 서가지고 민주운동 하신 분이지만 결국은
내가 내 신앙으로서 제대로 살아왔는지 관뚜껑에 덮일 때 그걸 한번 물음을 던질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보통 신앙인들의 공통된 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까지 신앙인이어서 죽게 바라는 마음이겠지.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플라톤 또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소크라테스는 글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광장에 있는 학생들한테 젊은 층들은 너 자신을 알고 실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소크라테스 전한 사람이 누구냐? 플라톤입니다. 물론 그 제자 동안 아리스토텔레스를 많이 들어보셨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다. 플라톤이 자기가 그 철학적인 사고를 주로 하는 대화편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주로 자기 스승의 이야기를 인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면벽으로 나를 발전시킬 수 없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물어봐 나로 살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면벽이라는 것은 벽에 옛날에 보면 동양 철학에 보게 되면 이 소림사를 창건하신 분이 있죠. 지금도 뭐 많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달마 대인이나 달마도사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 주로 면벽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수행하면서 소림사를 창건하신 분입니다. 또 중국이라는 이 불교를 어느 정도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서양 철학에서는 면벽으로는 나를 발전시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는 것이죠. 어떻게 살 것인가 물어보면 나로 살기 위한 것이. 그렇게 이 소크라테스의 스승인 이야기를 그대로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고 실천적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면벽으로는 절대 나를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한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한되는 게 많습니다. 내가 뭔가를 추구하려고 할 때는 제한되는 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뭔가를 가정주부로서는 또 가게 되면 아이들도 있었고 남편들도 있었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면 여러 상사와의 관계 자기는 뭔가 추구하고 싶은데 제한되는 게 많아요. 저도 학교 생활 이제 11년째 12년째 정도 돼요. 우리 시간 강사부터 하고 지금은 2011년부터 이제 한국국제대학교 교직원으로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시간 강사들도 교직원을 있기 전에는 여러 군데 대구나 또는 뭐 서울이나 몇 군데 시간 강사들을 좀 많이 했어요.